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금일 컨텐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네요. 이제 금요일 그리고 뭐 주말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조금 비도 많이 오면서 전국 곳곳에 태풍의 피해가 있는 곳들이 조금씩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더 조심해서 생활해 주시고 안전운전 유의해 주시고요. 건강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비트코인 현재 가격 3,900만 원 초반대까지 살짝 내려앉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리플 가격이 또 조금씩 내려오면서 지금 또 SEC가 계속적으로 항소 스탠스를 굽히지 않으면서 또 항소에 대한 신청을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업비트 창 전반적으로 조금 파랗게 물들여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좋은 흐름은 보여주지 못하면서 약보합 상태 전반적으로 보여지고 있네요. 저는 매주 목요일마다 DCA를 진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목요일에 저는 비트코인 10만원어치 또 매수를 했고요. 기계적으로 모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본인이 생각하는 그 날짜에 맞춰서 요일에 맞춰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가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혹시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너무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뭐 2주에 한 번도 좋고요. 4주, 뭐 한 달에 한 번도 좋으니까 본인만의 리듬 계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수량에 집중해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적립식 투자가 미래에 있어서 엄청난 수익성을 가져와 주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한 저는 또 MEXC 맥시 거래소에서 베이비 도지 코인도 매주마다 에어드랍을 받고 있죠. 이번에도 8월 9일 날짜로 해서 약 880만 개 정도 들어왔네요. 갈수록 에어드랍 개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뭐 또 지켜봐야겠죠. 이게 조금 일정하게 들어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랜잭션이 일어났냐에 따라 수량이 바뀌기 때문에 들어오는 수량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냥 들어오는 것에 감사하면서 계속적으로 수량을 모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수량에 집중하는 DCA라든지 스테이킹, 에어드랍을 통해서 미래를 보면서 물량을 쌓아간다 라는 스탠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미국 SEC 리플랩스 소송 판결에 이제 항소를 신청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리플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한숨 나오는 실망스러운 그런 소식이 나오고 있네요. 로이더 통신에 따르면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아날리사 토레스에게 항소 법원이 지난 7월 13일에 약식 판결을 내렸지만 그런 다음에 리플랩스와의 그런 약식 판결 결과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항소 서류를 제출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아날라사 토레스 판사가 뭐 승인을 해줄지 아니면 기각시킬지는 봐야겠지만 여전히 이런 부분에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세력들이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고 아직까지 8월, 9월 우리가 좀 기다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력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속적으로 가격을 내리면서 호재 뉴스와 악재 뉴스를 계속 던지겠죠. 대중들이 비전을 보지 못하게 리플에 쳐다보지도 않는 리플에 지치게 하는 리또속을 계속적으로 자아내면서 대중들의 관심을 없애기 위해 노력을 아주 열심히 한다. 하지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수량에 집중하면서 나아가면 됩니다. 절대 흔들리실 거 없어요. 그 일환으로 리플 판결 SEC 항소해도 결과 뒤집긴 어렵다라는 그런 기사도 나오고 있다. 하나 더 볼까요? 우리의 변호사죠. 존 디트는 리플 대 SEC에서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세 가지 키포인트 짚고 가겠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SEC 대 리플 사건에서 리플의 기관 판매를 투자 계약으로 간주를 했지만 증권의 프로그래밍 방식 판매는 제외한다 라고 판결을 했다. 이런 약식 판결 부분에서 기관 투자자에게 판매한 거는 너희 증권 맞지만 지금 현재 거래소에서 이뤄지는 우리가 사는 XRP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명확성을 줬기 때문에 항소를 해도 토레스 판사의 판결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인 존 디트는 토레스의 결정이 항소심에서 번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스탠스로 말을 해주고 있고 존 디트는 그녀의 판단에서 토레스의 이런 하위 테스트의 체계적인 사용을 언급했다 하면서 계속적으로 세력들이 시기를 저울질하는 그런 모양새가 나오고 있다. 다음 트위터 하나 보고 갈게요. 아밀레님의 트위터고요. 이미 일어난 일과 일어날 일을 짚어보면서 리플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는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3월 달에 ISO 2002 마이그레이션의 스위프트 2.0에 깔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는 리플사가 RMG 그룹으로
굉장히 의사결정력이 높은 등록 관리 그룹으로 들어가 있으면서 스위프트와 R3는 함께 가고 있고 그 중심에는 DLT 기반의 코다 플랫폼이 서 있으면서 그 중심에는 또 리플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역시나 ISO 2002는 금융의 혁신을 가져오면서 리플이 그 심장에 꽂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유럽위원회가 EU 디지털 ID 지갑에 대한 국경 간 지불 파일럿을 제공했다 나오고 있고, EU위원회가 또 뭘 내놨죠? 바로 이나 트바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심에도 역시나 코다라든지 ISO 2002 메시징 표준이라든지 DLT 인터레저 프로토콜 기반의 리플사가 언급되면서 역시나 XRP를 인정하고 있었다라는 부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023년 7월에 역시나 약식 판결이 나오기 위해서 페드나우가 실시가 됐죠. 페드나우 같은 경우는 리플과 이미 손잡고 있는 볼란테 테크놀로지라든지 핀네스트라라든지 ECS 핀 그리고 스위스의 테메노스 같은 그런 미국 금융권 인프라 시장 금융 서비스 플랫폼 회사들이 리플과 이미 다 손을 잡고 있었고 그 회사들이 역시나 페드나우와 같이 가더라. 그뿐만 아니라 페드나우 같은 경우는 ISO 2002 표준 메시징을 도입하면서 리플이랑 역시나 연결이 돼 있었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바로 브릭스 국가,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미국의 패권에 대항하는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브릭스 플러스 그리고 오펙 플러스까지 가세하면서 점점 키우면서 지금 브릭스 통화까지 출시하는 예정을 가지고 있죠. 미래에는 브릭스 통화, 그 중에서도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루브라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디지털 시대에 대한 문을 열 것이며 2025년이 지나면서 CBDC의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제도권 수용과 더불어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은 굉장히 커지면서 자산의 토큰화가 크게 불어닥치면서 유동성이 증가될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플은 2023년에 증권성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깨트리면서 제도권 수용의 원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다. 이번엔 또 리플 레저에 대한 얘기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리플 유효성 검사기를 실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유동성 허브를 제공하는 리플랩스의 XRP 레저는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핀테크 회사들, BI 회사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더불어서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성을 용인하게 하기 위해서 연결다리를 놔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굉장히 큰 호재거리가 나왔네요. 국제결제은행, 결제 그리고 시장인프라위원회 2013년 7월 말에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태스크포크에서 XRP를 실질적으로 언급을 했다. 리플 해시태그가 되면서 결제 운영 이사는 많은 빅 플레이어 옆에 있는 태스크포크 구성원이다 라고 하면서 XRP를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스위프트도 언급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인 RTGS, 그 위에 뭐가 있죠? 바로 리플이 들어가 있더라. 이미 BIS라든지 IMF, 월드뱅크, ADB, 아시아개발은행 뿐만 아니라 EU까지 모두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리플에 대해서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고 새로운 금융의 혁신이자 국경 간 결제를 위한 하나의 혁신을 가져오는 회사 그리고 토큰으로 리플과 XRP를 언급하고 있더라. 하나 더 보게 되면 리플은 그 지불 태스크포크에 대해서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하고 있다는 부분이 나오고 있어요. 항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런 펀더멘털적인 부분에 집중을 하면서 이미 미래의 결론은 정해져 있다. 시기에 저울질 세력들이 지금 하고 있고 우리의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게끔 블라인드 효과를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타임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항소한다느니 소송 결론이 뒤집힌다느니 흔들리지 말고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미 스위프트 2.0과 R3는 같이 가고 그 R3에는 코다 플랫폼 거기에는 리플의 분산 원장 기술 DLT가 들어갔다라는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면서 이미 스위프트 2.0에는 ISO 2002가 채택되어 있다는 부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잭 더 리플러 님도 국경 간 결제 상호 운용성 그리고 확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성원 중에 XRP가 어깨를 나란히 한다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XRP 원장, XRP 레저가 또 열일을 하고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 2024년에 자체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 이 CBDC를 출시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XRP 원장을 사용하면서 수조 달러를 연결하게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래 디지털 세상에서의 XRP 레저는
굉장히 중요한 유동성 허브로 자리매김되면서 스위프트 2.0 국경 간 결제에 있어서 브릿지 통화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사를 보면 내년 2분기 얘기가 나오면서 SEC 대 리플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어디서는 항소한다 그러고 어디서는 또 이제 곧 합의한다 그러고 또 여기서는 내년 2분기까지 얘기를 나누면서 그땐 또 배심원 재판을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투자자들을 굉장히 지치게 만들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불안해서 투자 안 할래. 팔아버려야지. 이렇게 대중들이 떠나게끔 만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시간을 어느 정도 들이면서 그래 니들 많이 흔들어 제껴봐. 나는 그냥 기다릴게. 라는 스탠스로 수량에 모아 가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임스 필란 변호사에 따르면 담당 판사죠. 아날리스트 토레스 판사가 8월 9일 날 오는 2024년 2분기에 배심원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 재판을 진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원고와 피고 측에 일정 조율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2분기에 배심원 재판을 진행을 하든 그 전에 항소를 흔들어 대든 합의를 한다라는 식으로 계속 기대감을 주든 사소한 부분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우리는 그냥 2025년 디지털 세상이 올 때까지 XRP 모아가면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못 버티는 은행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 할 겁니다. 무디스, 미국 중소은행 10곳 무더기 신용을 강등했다. 대형 은행에도 이제 경고를 줬다라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에서 미국 같은 경우 달러의 패권이 계속적으로 깨지면서 브릭스라든지 오펙 플러스 같은 그런 신흥국들의 이머징 국가들의 세력들이 커지면서 이제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러면서 이런 신흥국 세력들은 브릭스 통화를 앞세우면서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디지털 루브라, CBDC의 사용을 계속적으로 확대하면서 디지털 세상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결국 CBDC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제도권 수용을 불러일으키면서 암호화폐 시장과 귀결이 될 수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굉장히 파이가 커진다라는 부분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 이어나가시면 돼요. 미국은 계속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아지고 있어요. 은행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단위의 신용등급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이 됐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3대 신용평가사죠. 피치라든지 무디스 그리고 S&P 지금은 피치만 어느 정도 강등을 했지만 무디스도 그리고 S&P, 스탠다드 앤 푸어스도 언제 미국에 대한 신용 등급을 낮출지 모른다. 그런 식으로 천천히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게끔 다극 체제로 가고 있다. 라는 부분과 디지털 세상의 문이 점차 열리고 있다. 라는 부분을 언급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재미니 거래소 나오네요. 주요 XRP의 발표 나오면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 획기적인 7월 13일 바로 리플과 SEC 약식 판결이 난 이유죠. 판결 직후에 제미니는 XRP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른 거래소는 암호화폐를 재상장시켰습니다. 미국의 최대 거래소인 코인베이스도 XRP를 재상장시켰는데 이제 제미니도 재상장을 시키겠죠. 거래소는 트위터를 통해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하는 것이 증권이 아니라는 오늘의 판결에 따라 제미니는 현물 그리고 파생상품 거래 모두에 XRP를 상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역시나 지금 현재 SEC는 리플이 증권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항소에 대한 스탠스를 계속 내놓는 반면 배후에서는 또 이렇게 XRP는 이미 증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재상장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후행해서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건 미디어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모아가고 있는, 집중하고 있는 XRP에 대한 가치에 공부하면서 나의 올해 목표의 수량은 몇 개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암호화폐의 공포 탐욕 지수는 중립에 가깝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과 탐욕에 떨기보다는 이런 중립적인 스탠스, 기계적으로 모아갈 수 있는 본인만의 정리식 투자법, DCA에 집중하면서 수량에 집중할 수 있는 구독자 선생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안전운전 하시고 걸어다니실 때도 미끄러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우리의 성공 투자는 계속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시청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금일도 좋은 하루로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